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가던 시장길을 헤매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산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했죠. 이렇게 시작된 김영수 씨 아내의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단 4분, 그래요. 단 4분만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민우 교수는 치매의 진행 속도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73%가 초기 증상을 무시하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무관심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50대 후반의 이미영 씨는 남편의 변화를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하던 남편이 통장 관리도 못하고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데도 말이죠. 은퇴 후 우울증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였죠. 이처럼 치매는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 신호를 일찍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누구나 쉽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기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50대에서도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시지 마세요.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증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초기에 발견한 치매 환자의 60%가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 신호들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들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치매의 위험 신호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위험 신호는 바로 대화의 변화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남편이 갑자기 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TV 리모컨이라는 쉬운 단어를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고 그거 있잖아. 채널 돌리는 거. 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문의들은 이런 대화 패턴의 변화를 치매의 첫 번째 경고 신호로 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같은 이야기나 질문을 반복합니다. 아까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을 1시간 만에 또 하거나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평소에 자주 쓰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위를 자르는 거로 표현하거나
냉장고를 음식 넣어두는 차가운 곳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셋째, 대화 중 문맥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에 저녁밥은 먹었어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넷째, 단순한 대화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 한 개만 사와라는 간단한 부탁도 여러 번 되묻거나 헷갈려 합니다. 다섯째, 말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의인 김현우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언어 능력의 저하는 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말수가 적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기 치매 환자의 82%가 이러한 언어 관련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은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 라고 짜증을 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셋째, 대화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 진료 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언어 관련 증상은 초기에 발견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두뇌 활동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곧 알려드릴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일상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미경 씨는 얼마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남편이 출근을 못한 것입니다. 옷을 입는 순서를 헷갈려 했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슬리퍼를 신으려 했고 셔츠를 바지 위에 입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여름인데도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더라고요.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치매 전문의들이 말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옷 입기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순서가 엉망이 됩니다.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같은 옷만 며칠째 입고 있습니다. 둘째,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식사 시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반찬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거나 적게 먹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려고 합니다. 셋째, 청결 관리의 변화입니다. 씻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거부합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거나 대충 합니다.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화장실 사용 후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넷째,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낮이 바뀝니다. 한밤중에 자주 깹니다. 낮에도 수시로 잠을 잡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다섯째, 물건 정리의 변화입니다.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둡니다. 냉장고에 신발을 넣거나 옷장에 음식을 넣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물건의 용도를 혼동합니다. 서울대학교 치매센터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기 치매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변화를 보입니다. 특히 평생 해오던 익숙한 일들을 갑자기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옷 입기, 식사하기,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치매 진단을 받기 평균 2년에서 3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생활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간단한 집안일 함께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를 일찍 발견하고 대처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성격과 감정의 변화인데요. 대구에 사는 김영희 씨의 남편은 40년간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자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이웃들과 다투기 시작했어요. 주차 문제로 고성이 오가고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이웃집 할머니와도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치매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성격 변화의 신호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웃다가 울다가 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전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둘째, 의심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훔쳤다,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셋째, 무관심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 생활에 흥미를 잃습니다. TV를 하루 종일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위험한 행동이 늘어납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려고 합니다. 돈을 함부로 쓰거나 나눠줍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다섯째, 예절과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갑니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격 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국내 최고의 치매 전문의인 박상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유지해오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둘째, 긍정적인 활동을 함께 하세요. 좋아하는 음악 들려주기, 가벼운 산책하기, 옛날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간단한 취미 활동 함께하기. 셋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위험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는 따로 보관하기.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 설치하기. 응급상황 연락망 준비해 두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성격 변화는 치매의 초기 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판단력과 기억력의 변화인데요. 월급 46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이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충격적인 사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고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판단력과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이상철 씨. 월급 46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이었지만 어느 날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십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돈 관리는 정말 꼼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낯선 사람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판단력과 기억력의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판단력 저하의 신호들입니다. 금전 관리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속지 않을 사기에 넘어갑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합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삽니다. 특히 돈 계산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지폐와 동전의 가치를 헷갈려 합니다. 거스름돈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하던 과소비를 합니다. 이체나 송금을 할 때 실수가 잦아집니다. 또한 시간 개념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착각합니다. 계절이나 날짜를 혼동합니다. 며칠 전 일을 몇 달 전 일로 착각합니다. 은행이나 병원 업무 시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자주 가던 길을 헷갈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험 상황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빨간 불에도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데워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치매센터 김정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판단력과 기억력의 저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금전적 피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금전 관리를 도와주세요. 통장과 카드는 가족이 관리하기. 일일 사용 금액을 정해두기.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 확인하기. 보이스피싱 예방 설정하기. 둘째,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가스 자동 차단 장치 설치하기.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사용하기. 위험한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응급상황 연락망 붙여두기. 셋째, 기억력 훈련을 도와주세요. 달력에 일정 표시하기. 메모장 활용하기. 사진으로 기록 남기기. 간단한 퍼즐 게임 함께하기. 실제로 이런 증상들은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문의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영수 씨는 아내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도 1년을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면 아내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하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1년 전에만 왔어도 치료 효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때 저는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치매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치매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3년 이내 발견 치료 성공률 82%, 3년에서 5년 사이 발견 치료 성공률 45%, 5년 이후 발견 치료 성공률 28%.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연세대 치매센터 박민국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는 한번 손상된 뇌세포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첫째, 다음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반복할 때, 은행 업무나 돈 계산을 어려워할 때,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있을 때, 익숙한 길을 헷갈려 할 때, 둘째,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밥짓기나 설거지를 못하게 될 때, 옷을 제대로 못 입을 때,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때, 약속 시간을 자주 착각할 때,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상을 느낄 때, 말수가 줄거나 급격히 늘 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릴 때, 평소와 다른 과소비를 할 때,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 기록하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둘째, 복용 중인 약물 정리.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 과거에 복용했던 중요한 약물, 부작용이 있었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약물. 셋째, 기본 정보 준비. 최근에 큰 사고나 수술 이력, 현재 앓고 있는 다른 질환, 평소 생활 습관이나 직업, 가족의 특이 병력.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볼까? 요즘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나부터 검사 받아보려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인데 한번 검사 받아보면 좋잖아.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치매 같으니까 병원 가자. 이상해졌으니까 검사 받아봐.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보자. 실제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생활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생활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할 내용 중에는 취침 전 10분만 투자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수칙, 저녁 9시 취침 법칙입니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세요. 최소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세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수면 습관만 잘 지켜도 치매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칙, 식탁 위에 보물 법칙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녹황색 채소를 몇 끼 섭취하세요. 베리류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이런 식습관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 수칙, 즐거운 수다 법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세요. 주 1회 이상 친구들과 만나세요. 가족과 식사 시간을 함께 하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칙, 하루 30분 운동 법칙입니다. 빠르게 걷기를 매일 하세요. 계단은 천천히 걸어서 오르세요.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특히 걷기 운동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칙, 두뇌 자극 법칙입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세요. 낱말 퍼즐을 푸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악기나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치매센터 김성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예방만 잘해도 발병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경고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